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주말장,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나요? 지금 여기도 동탄에 있는 이곳도 방송실이 있는 이곳도 굉장히 폭우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어제까지 시원하게 폭우가 쏟아졌고요. 오늘은 또 급등하는 모습으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급등을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35%, 코스닥 지수가 1.34% 급등하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또 어제보다는 오늘 더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시장이 어제 저희가 국내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깜짝이었는데 근데 너무 깜짝 놀라서 경기가 일어나서 그런지 주가가 반응을 별로 안 하다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영향이 더 큰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이게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인 어떤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 이거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아직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이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관점들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금리 인하해서 좋다. 지금이 아주 시기적절했다. 네네. 오늘 팟빵에도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의견을 좀 써주셨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런 내용들을 잘 써주셨고. 네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을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거죠. 괜찮은 네네.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네네. 뭐 전체적으로 내수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었던 이유는 네네.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제 주식을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주식을 아니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꺼림칙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네네네.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렇게 네네. 되면 뭐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뭐 좋은 효과로 정석적으로 작용이 되면 좋겠는데 네네. 그렇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의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아직도 이제 뭐 가타부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실 정답이 없는 거고 네. 뭐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은 뭐 저는 일단은 금리 인하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네네. 뭐 금리 인하를 좋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이런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 증시가 오늘 올라온 부분은 국내 쪽 금리 인하보다도 아무래도 미국 쪽 금리 인하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는 생각이 돼요. 역시 큰 집에서 뭔가 네. 큰 일을 먼저 해야지 영향을 네네. 받는 모습들이네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악재라고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게 기업 실적 부담감이거든요. 네네네. 네, 미국의 2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계속 전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S&P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3% 정도 줄어들 것이다. 네네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85%가량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좋은데 이걸 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꼬아놨냐면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향후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더 미래가 네네. 지금 네. 당장이 아니라 미래가 더 네네. 걱정된다라는 그러니까 발언을 이게 하거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 어제 주가가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괴발을 해버렸네요. 네네. 최근에. 이게 근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제 유료 가입자 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좀 떨어질 것이다. 사실 네네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일단 실적이 안 좋다라는 예상을 계속 끄집어내기 위한 부분인 것인지 네네. 아니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상승을 네네.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 사용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업들 실적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 또 하나 본다라면은 미중 무역 분쟁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네네. 중국이 지금 너무 만반디를 하고 있죠. 만반디. 그냥 제대로 뭐 이행을 네. 안 하고 있죠. 뭐 사우나에 들어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막 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열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카드도 꺼내고 저거 카드도 꺼내고 막 그러는데 지금 꼼짝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에게 이제 특허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런 제재를 가하는 네.
그런 입법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법제적으로 그럼에도, 만들겠다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별다른 내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네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억지로 본다면 시장이 지금 기업 실적의 불안감, 미중 무역 분쟁의 불안감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핑계거리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건데 네네. 지금 뉴욕의 연방은행 총재인가요? 그 사람이 금리 인하를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0.5%포인트가. 원래 0.25를 네. 이제 했다가. 이게 근데 너무 웃기는 게요. 네. 0.5였다가 0.25였다가 안 네. 한다고 했다가 다시 0.5로 갔다가 네. 2호로 갔다가 0.5로 다시 또 올라갔다.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 지들도 몰라요. 생쇼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생쇼. 지들도 모르고 그냥 장이 내려가면은 기대감이 약해졌다. 올라가면 네네네.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음. 시장이 실제로는 어제 같은 경우는 0.09% 내렸고 오늘은 네. 0.01%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올랐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망세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뭐 나쁜 소식이 아니고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네네네. 분위기가 연결됐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7월에 금리 인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금리 인하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충분히 달수 기대감이 있다. 오늘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작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금리 인하가 지금 7월에 한 것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난 이후에 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또 미국이 0.5% 깎아내리게 된다면 이번에 7월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 될 수 있거든요. 네. 먼저 모험을 좀 했다. 모험을 그렇죠. 잘했다. 이렇게 또 칭찬받을 수 있는. 네네. 네. 왜냐면 미국이 더 많이 깎아버리게 되니까 이거는 깎아온 것을 잘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영향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네네. 수급이 지금 미국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1,300억 정도 또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거기다 또 기관도 같이. 네. 주목할 게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투신 쪽 매도가 확 줄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투신은 개인들의 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신 네. 쪽 매도가 줄었고 또 사모펀드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걸로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모펀드나 투신 쪽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거 다 개인들 물량인데 이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그 시장에서 네네. 그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시장이 견조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일단 뭐 금리 인하발, 국내 금리 인하가 나중에 근데 뭐 다다음 주면 결정이 나겠습니다만은 네네.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선제적으로 모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또 해외의 훈풍이 조금 더 작용을 해서 오늘 이제 네. 양시장 모두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금 웃긴 게 지금 당장 실적은 잘 나오는데 향후에 또 다음 분기, 3분기에 실적이 좀 우려된다라는 걸로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게 참 그렇게 보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과도한 미래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 빨리 움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못 보면 갈피를 잡기가 네네. 힘드실 거고 지금 현재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미국으로 거의 많은 자금들이 나가 있는데 오늘 잠깐 네. 또 패닉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쪽으로 많이 가셨다고 네네. 하시는데 그렇죠. 갑자기 10% 빠져버리면은 아이고야 이거 뭐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다음 주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건지에 좀 귀추가 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네. 국내로 잠깐 돌아와서 지금 오늘 수급도 괜찮았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이 시총 상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반도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때문에 네. 또 얘기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들이 다시 좀 출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좀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거 일본하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뭐 오늘 보니까 그 주한 일본 그 대사를 또 데려다가 아니죠. 주일 한국 대사죠. 네네네. 한국 대사를 데려다가 또 뭐 자기들끼리 뭐 예의 없이 막 또 씨부리 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냥 한 대
주여받고 네, 싶네요. 그냥 진짜 네. 네, 요지로다가 막 찔러가지고, 네. 요지로, 네. 네. 요지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쓰네요. 엄청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쑤시개죠, 네네, 이쑤시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죽을 때까지 찔러줘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좀 예의 없는 행동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네네. 자기들은 입장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정상적인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음. 한국이 계속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 그냥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충격은 예상되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네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리고 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왜냐면 지금 일본의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있고 갑자기 네. 갑툭튀로 러시아도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고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러시아도 네네. 이제 물밑 접촉을 또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네네네. 하고. 네네. 또 실제로 중국산 제품들이 일본의 그 비율과 비슷하게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있고, 또 해외 여러 국가에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하고 접촉을 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큰 시장이죠, 파이가. 네네네. 네. 그런데다가 일본 내 여론도 지금 좋지 않아요. 얘네가 네. 지금 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함이다. 이게 참의원 선거가 곧 있잖아요. 네, 21일에죠. 네. 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역풍을 맞으니까 지금 아베 쪽 그 지지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아이고야. 네. 네.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결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 저지르긴 했는데, 네. 해결을 어떻게 끝말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질러놓기만 질러놓고 네.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는, 네, 그런 그러니까 막 상황. 이래저래 뭐 횡설수설하고 막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막 그런 네네.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런 모습을 바깥에서 쳐다보기에는 저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 네네. 또 이용의 용도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들은 또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지금 타격은 오히려 일본이 더 많이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좀 행패를 네. 부리긴 하고 있는데 그 행패를 네. 해서 6월달 실질적으로 수출 감소가 많이 되었던 것이 그렇죠. 예,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리고 7월달도 우려가 된다라는 네,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 경기 부양도 한다 그러지, 우리 그 시장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그래도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때는 또 시총 상위권에 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오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일본의 어떤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그냥 외국인 매수 흡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네.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당분간 흐름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던 가장 큰 어떤 리스크인데 그것을 발판 삼아서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일본도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 뭐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제 뒷짐지고 계속 있었는데 곧 있을 뭐 또 그 안보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또 미국도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쓰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갈팡질팡 이게 아주 그냥 버릇을 고쳐줘야 돼요 이번에. 네,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고 덕분에 뭐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뭐 가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뭐 보지도 않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피해를 보는 또 국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으로 오인되어서 또 피해를 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번에 제대로 어떻게 좀 탈일본화를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일본에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이런 거죠. 네. 옥당으로 따라와. 근데 뒤에는 욕은 못하겠고. 네. 옥당으로 따라와. 네,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거죠. 네. 옥당으로 따라와. 그래갖고 혼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어떤 그 하락 부분의 그런 기반을 잡는 모습들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세가 조금이나마 계속 유지되었는데 어떤 해외의 그런 금리 인하 발언과 좀 더 강경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과 요번 또 기관들의 매수세도 같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저점에서 조금 자리를 잡는 모습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지정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하는 발판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뭐 계속해서 살펴보고 참여연 선거가 또 끝나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좀 그렇죠.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또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주말장인데 강하게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또 주말을 맞이하실 수가 있는데
또 그 안에 또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요동치실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주가가 있는 그대로 보시면 그냥 쉬셔야죠. 네. 네. 그 오늘 그 VIP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부자아빠님께서도 좋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잭 도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네.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토요일에 하루 통째로 비우고 하이킹을 하러 떠난다고 하시네요. 그게 하루를 온전하게 쉬시는 그런. 아, 진짜 부럽습니다. 네, 하루를 좀 온전하게 좀 쉬는. 온전하게 네. 쉬면서 네. 또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하시는데 멋지네요. 네. 네, 여러분 투자를 장기간 오래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단기간 뭐 1년 뭐 6개월 하고 마실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해 놓으시고 그게 또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쉬는 것도 투자다 뭐 이런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죠? 오늘은? 쉬는 네. 것도 투자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의 이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잘 쉬시는 스트레스를 것도- 받거나 음. 뭐가 잘 안 풀릴 때는 네. 자꾸 거기에 골몰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네네네. 한 발자국 살짝 비껴나면은 의외로 또 풀릴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생각지도 네. 못한 상황에서. 네네. 그냥 골치 아프고 놔두고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의외로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네, 그럴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좀 툴툴 털어버리고 네. 네, 좋은 쪽으로 좀 그리고 지금 장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것도 네. 투자다. 간단하게 같이 한번 좋네요. 하죠. 네네. 같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것도 쉬는 것도 투자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메아리가 되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